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보험 수학을 강의할 금태원 선생입니다. 자, 우리가 보험 수학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리사 시험을 쳤을 때에 지금 1차 시험에 해당되는 과목이죠. 자, 우리가 보험 계리사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험 계리사 수학의 1차 시험과 또 2차 시험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보통 요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우리가 출제가 되어지고 총 40문항이 출제가 되어지죠. 자, 이 보험수학이라고 넓은 의미에서 이 보험수학이라는 요 과목 안에는 크게 세 과목이 들어있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미분과 적분 9문제, 그리고 확률 통계학이 15문제 정도, 그리고 순수한 보험수학이 16문제 정도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이 미분 적분은 여러분들이 소위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과 수준,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과 학생이 우리가 수능 시험을 쳤을 때에 그 수능 시험에 나오는 미분 적분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과 출신으로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굳이 요 1번은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문과 출신으로서 소위 여러분들이 초월함수의 미분과 적분 이런 내용을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런 분들은 요 미분 적분 강의도 꼭 들어주셔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요 두 번째는 요 확률 통계학이 지금 15문항 정도 출제되는데 여기 확률 통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배웠던 확률 통계 수준이 아니고 대학 수준의 확률 통계학이기 때문에 공부 자체는 상당히 어렵답니다.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충분히 보험 수학에서 출제되는 요 확률 통계학 문제도 풀 수 있도록 선생님 강의를 할 거랍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요 확률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 확률 통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요 미분 적분 내용이 요 확률 통계를 공부하는데 기본 내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과 수준의 미분 적분의 내용을 몰라가지고는 요 확률 통계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없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요 확률 통계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요 고등학교 수준의 미적분 외에도 소위 이중적분, 중적분이라고 하는 요 내용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요 중적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 수준의 미적분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낭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선생님이 별도로 강의해서 보충을 해 놓을 테니까 어쨌든 고등학교 이과 수준의 미적분과 이 중적분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이 요 확률 통계학 공부를 할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확률 통계를 공부하실 때는 확률 통계학 그 학문 자체는 대단히 어렵지만은 우리 보험 수학에서 출제되는 수준은 그렇죠. 여기 우리가 한 중급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공식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문제를 그 선생님이 해주는 문제만 충분히 풀어보시면 그렇죠. 거의 한두 개 외에는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요 보험수학, 자, 요 놈이 문제인데, 자, 요 보험수학 문제는 16문항 정도 출제가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 보험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요 미분적분과 요 확률 통계를 또 모르고는 이 보험수학 공부를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자, 왜 시험에서 우리가 1차 시험에서 요 세 가지를 다 시험으로 출제하느냐 하면 얘를 알아야 얘를 알 수 있고 얘를 알아야 얘와 얘를 알아야 또 이 보험수학 공부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보험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1번, 2번 요 미적분과 확률 통계가 꼭 필요하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그래서 아예 야 수학이 골치 아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리사 시험을 준비할 때에 몇 과목들이 있는데 수학 과목은 보험 수학이라는 요 파트는 아예 포기하고 그냥 과락을 매라는 정도로만 그렇죠 적당히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학생들 대부분 시험 떨어지죠. 그렇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보험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요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보험 수학 공부를 할 건데 자, 이 수학이라고 하는 내용이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수학은 그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면 어느 정도만 시간을 투자하고 단계를 밟아가면 충분히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인데 대부분이, 그쵸? 대부분이 보험 수학 공부하는 대부분 학생들이 적당히 몇 개의 공식을 외워가지고 문제를 찍어서 풀려고 하다가 과락보다 훨씬 더 낮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아예 시험에 탈락한 학생들이 많답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 이 세 과목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테니까 강의만 잘 따라 들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보험 수학 시험의 점수를 여러분 충분히, 그렇죠? 합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점수도 받을 수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보험 수학이 또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험 수학의 커리큘럼을 보면 자, 소위 요 이자론, 그리고 생존 분포와 생명표, 그리고 생명보험의 NSP, 자, 그리고 생명연금, 자, 순보험료, 책임준비금, 또 영업보험료와 또 책임준비금 2. 자, 요런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내용이 그대로 우리가 2차 시험인 보험 수리학 내용이랍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보험 수학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 수리학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쳐낼 수 없답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보험 수학이나 보험 수리학이나 커리큘럼은 다 똑같답니다. 다만 이 보험 수리학의 약 한 절반 정도 수준의 내용을 객관식화 시켜서 시험을 출제하면 그게 보험 수학이고, 여기처럼 주관식 단답형과 논수령으로 보험 수리학, 그쵸? 보험 수리학의 심한 내용까지 다 출제하면 이게 2차 시험 보험 수리학 시험이 되어진답니다. 그리고 보험 수리학은, 자, 우리가 보험 수학을 잘해야 보험 수리학을 잘할 수 있고, 또 이제 연금 수리학은 완벽하게 보험 수리학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쵸, 진행되는 그런 학문이랍니다. 그래서 요 두 과목은 우리가 2차에서 주관식 단답형과 논수령으로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두 과목을 잘 하고 못하고는 여러분들이 1차 시험 보험 수학 준비할 적에 공부를 제대로 기본 내용을 여러분들이 형성해 놓아야 된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1차 시험 보험 수학에서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요 이자론, 그리고 생존분포와 생명표, 그리고 생명보험. 사실은 요 세 파트가 거의 60에서 65% 정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물론 나머지도 다 중요한데 요 파트에서는 그렇죠? 한 35%에서 40%. 자, 요 정도가 보통 시험에 출제가 되어진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가 보험 수학 시험을 우리가 확실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몇 개의 여러분들이 시험에 잘 나온다는 핵심적인 내용만 찝어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수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를 무시하면 절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강의는 여러분들이 전혀 보험 수학을 전혀 해보지 못한 그런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초에서 시험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심화된 내용까지, 그리고 철저한 개념을 먼저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고 이해를 시킬 거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처럼 그렇게, 그쵸, 사정없이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보험 수학을 통해서 보험 수리학, 연금 수리학을 우리가 공부할 정도의 수준만큼은 철저한 개념 정리와 이해를 시킬 거랍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소위 기출문제 분석, 여태까지 우리가 출제된 기출문제, 그리고 예상문제까지,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풀이까지 요 하나의 강의를 통해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풀이, 개념 정리 이해, 그리고 수준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부터 어떤 형태의 보험 수학 시험이 출제되더라도 이런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차후에 공부할 2차 보험 수리학 시험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요 보험 수학을 강의할 거랍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분 적분이, 그죠? 고등학교 이과 수준으로서 미분 적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들은 요 1번은 패스하고 확률 통계부터 시작해도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확률 통계나 또는 수리 통계학을 공부한 적이 있는 학생인 경우에는 요 1번과 2번 둘 다 패스를 하고 바로 보험 수학 본론 강의만 들으셔도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준의 확률 통계 정도 말고 대학 수준의 확률 통계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라고 하면 반드시 요 2번부터는 꼭 수강을 하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 미분적분, 확률 통계, 보험 수학, 보험 수리학, 연금 수리학까지 여러분들이 계리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요 단계가 그대로 서로 톱니바퀴처럼 이어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포기를 해버리면 결국 시험에서 수학 때문에 그쵸 계리사 시험을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요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서 공부하시는 학생이라고 그러면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꾸준히 듣고 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시험을 처음 그쵸 이 계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도 반드시 수학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할 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데피니션 1을 보니까 단위 종가 함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보험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이죠. 자, 단위 종가 함수는 무엇을 단위 종가 함수로 하는가? 자, 여기 보니까 1원을 원금으로 하여, 자, t년이 경과한 시점의 원리 합계를 단위 종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1원을 t년 동안 예금했을 때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즉 원리 합계를 우리는 뭐란다? 단위 종가란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종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리 합계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이를 투자기간 t의 함수로 나타낸 것을 단위 종가 함수라고 한다. 자, 단위 종가 함수는 우리가 보통 small at로 표시한답니다. 자, 그냥 종가 함수는 large at라고 우리 보통 표시하는데 단위 종가 함수는 small at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1원을 t년 동안 예금했을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원리 합계를 단위 종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을 시간 t에 관한, 즉 연도 투자 기간을 나타내는 요 t에 관한 함수로 표시했을 때 우리는 요놈을 단위 종가 함수로 하고, 단위 종가 함수는 뭐다? small at로 표시한다. 그럼 우리가 보통 자, 요 종가 함수, 자, 이 종가 함수는 우리가 보통 large at라고 표시하는데, 자, 이 종가 함수는 우리가 이제 1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얼마만큼의 원금을 우리가 t년 동안 예금을 했을 때의 종가, 즉 원리 합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가로 하는데, 이 종가 함수는 보통 large at로 표시한답니다. 그러면 자, A0가 원금이겠죠. 자, 요 놈이 뭐다? 원금. 그럼 우리가 1원을 우리가 t년 동안 예금했을 때의 원리 합계를 small at라고 하면, 자, A0, 예를 들면 요 A0가 100만이라는 겁니다. 그럼 100만 원을 우리가 t년 동안 예금했을 때의 원리 합계, 즉 종가는 당연히 이 원금에다가 1원을 예금했을 때의 원리 합계인 요 그쵸 단위 종가 요 AT를 여기다가 곱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요 식으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단위 종가 함수 AT를 우리가 함수로 표시해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종가 함수 large AT를 자, 원금 A0를 어떻게 하면 된다? 나눈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자, 매우 당연한 얘기인데 또 여러분 가운데 기초가 약한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단위 종가 함수 요 AT를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라고 했을 때는 요 놈을 첫째 우리가 복리로 계산했을 때에, 자, 복리일 때하고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달리로 계산했을 때하고, 자, 요 두 개를 우리가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원을 t년 동안, 자, 그 이유를 우리가 i라고 해봅시다. 이유를 i로 t년 동안 예금을 했다라고 하면, 자, 그 종가는 당연히 단위 종가 함수는 1 플러스, 그쵸, i t승이 되죠. 그쵸.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복리를 계산하지 못한 분들 위해서 우리가 복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원금을 우리가 p라고 했을 때에 원금에다가 1 플러스 이율의 뭐다, 요렇게, 그쵸, 예금한 기간에 t라고 하면 요 t 승을 해주면 되죠. 달리를 계산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금에다가 1 플러스 우리가 ti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단위 종가 함수에서 단위 종가를 표시할 때는 그 원금이 다 1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요 p 자리 1을 집어넣어 버리면 뭐가 된다, 요놈이 복리로 표현되어진 뭐다, 단위 종가 함수가 되고, 요 p 대신에 1을 대입하면, 그쵸, 달리로 우리가 계산했을 때에 뭐가 된다? 지금 단위 요놈이 종가 함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단위 종가 함수를 복리로 표현하는 거, 달리로 표현하는 거, 자,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스요럼 1을 보니까, 자, 연간 실이율 i라고 우리가 표현되어 있는데, 자, 여기 n차 년도의 실이율을 우리가 보통 in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자, 요 in은, 자, 기초 자산분의 이자 지급액, 즉 large am-1분의 large am 빼기 large am-1이고, 요놈은 다시 small am-1분의 small am 빼기 small am-1로 표현한다 라고 했는데, 자, 요 말을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예금을 했을 때에 n차 년도에 해당되는 그 1년 동안에, 그쵸, 이자가 얼만가, 그 이자율이 얼만가, 그것을 우리가 보통 n차 년도의 실이율이라고 요걸 보통 in으로 표시한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초 자산분의 이자 지급액이라 했는데, 요 기초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 n차 년도 초의 원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n차 년도 초의 원금이라 생각하면 되고, 요 이자 지급액은 실제로 n차 년도에 우리가 받은 이자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자 이율이라는 것은 원금분의 이자니까, 무슨 말이겠죠? n차 년도의 우리가 초에 우리가 주어진 원금을 우리가 기초자산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기초자산분의 n차 년도에 받은 이자를 우리가 분자로 잡아주면 그 해의 이율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우리가 n차 년도의, 자, 그러면 요 이자 지급액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n차 년도의 이자 지급액은 우리가 large an이라고 표시하면 이게 뭐죠? n차 년도 말의 우리가 n차 년도 말의 원리 합계죠, 그렇죠? n차 년도 말의 원리 합계에서 그 전년도 말의 원리 합계. 자, 요 놈은 n차 년도 말의 원금과 이자, 요 놈은 그 전해의 원금과 이자, 내지는 요 놈은 n차 년도 초의 원금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놈에서 요 놈을 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여기서 이자 지급액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요 분자에 들어가는 것이 이자가 얼마만큼이냐는 것은 당연히 요 n차 년도 말에 받은 원리 합계에서 n차 년도 초의 요 원금에 해당되는 요만큼을 뺀 것이,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것이 이자가 되어지는 게, 그쵸? 그리고 n차 년도 초의 이 기초자산이라는 것은 n차 년도 초의 원금, 그쵸? 원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말해서 n-1차 년도의 말의 원리 합계죠. 그래서 요 large am-1이 뭐가 된다? 요 놈의 뭐가 되어진다? 그쵸? 뭐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요 실이율, 그쵸? 자, 실이율 in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자, large am-1분의, 자, large am large am-1인데, 왜 요 놈이 또 이렇게 계산되어진다는 하는 것은 우리가, 자, 앞에서 우리가 large at라고 하는 요 놈을 우리가
A0 곱하기 자 스몰 at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여기서 large a에는 요 t 대신에 n이 들어가면 되니까 자 large a0에다가 자 스몰 a 자 n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large an-1은 요 t 대신에 n-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요놈은 자 a0에다가 자 스몰 a 자 n-를 되어지고 자 분모는 요놈을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 large a0 요 원금은 0이 아니니까 요놈을 다 약분시켜 버리면 결국 남아 있는 것이 자 스몰 an-1분의 자 스몰 an 마이너스 스몰 an-1. 자 요렇게 우리가 요놈이 요렇게 적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n차 논두의 실이율 in을 계산하라고 하면 자 무슨 말이겠죠? 일반적인 종가함수 대신에 단위 종가함수를 이용해서 자 단위 종가함수 우리가 단위 종가함수 스몰 an에서 스몰 an-를 뺀 것을 스몰 an-1로 나누어 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 놈의 우리가 결과를 우리가 자 먼저 첫 번째 선생님이 복리로 요 놈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리로 우리가 자 n차 논두의 실이율을 계산을 했을 때하고 우리가 두 번째 달리로 우리가 n차 논두의 실이율을 계산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복리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자 이 스몰 a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 1 플러스 i의 n승이 되어지겠죠. 자 요놈은 자 1 플러스 i의 n-1승이 되어질 것이고 자 요 분모는 1 플러스 i의 n-1승이 되어지겠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자 1 플러스 i의 n-1, 1 플러스 i의 n-을 약분해 버리면 여기에서 자 1 플러스 i가 남아지겠죠. 그러면 결국 요놈은 1분의 1 플러스 i에서 자 1을 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요것은 자 i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첫 번째 복리의 경우에는 자 n차 능도의 실이율 요 in이 처음 정해준 이 이유라고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리의 경우에는 n차 능도의 실이율이나 우리가 처음 정해준 그쵸 요 이율이나 똑같죠. 즉 이율의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반면에 이제 또 자 요놈하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우리가 요놈을 우리가 달리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요놈을 우리가 달리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자 달리로 우리가 요 스몰 an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면 요놈은 자 1 플러스 자 ni가 되어지겠죠. 자 요놈은 자 1 플러스 n-1i가 되어질 것이고 자 1 플러스 n-1i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놈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1 플러스 ni 1하고 ni를 없애버리면 자 마이너스 i하고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 i가 되어지죠. 그리고 요게 1 플러스 n-1i분의 요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달리로 우리가 n차 논두의 우리가 실이율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n 대신에 여기다가 2를 집어해 보면 그 이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자, 1 플러스 자 i분의 i죠. 요거는 분명히 뭐보다 작죠? i보다 작죠. 그죠? 자, 분모가 크니까 n 대신에 뭘 집어내면 3을 집어내면 자, 1 플러스 2i분의 자, 1 플러스 자, 저 i가 아니고 2i분의 자, i죠. 그러니까 점점점 i보다 이게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로 계산하게 되면 자, 이율이 자, n차는 실이율의 값이 자, 연도 n 값이 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리로 하면 굉장히 손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n차 논도의 n차 논도의 이 실이율을 우리가 복리를 적용했을 때하고 달리를 적용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걸 알아두자는 거죠. 복리로 적용했을 때는
해가 바뀐다고 해서 그 이율이 그쪽 줄어들지 않죠. 이율이 그대로 일정한데 단위로 계산했을 때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율이 뭐 점점점 우리가 작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예제 1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자,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종가 함수 라지 AT가 200 플러스 10t 플러스 t의 제곱이라고 주어졌을 때에 자, 단위 종가 함수 스몰 at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답니다. 자, 우리가 스몰 at, 즉 단위 종가 함수는 종가 함수 at를, 라지 at를 원금 a0로 나누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분자에 200 플러스 자, 10t 플러스 t의 제곱을 자, 라지 a0는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 200이죠, 200. 자, 따라서 200을 200으로 나누면 1 되고 자, 10을 200으로 나누면 20분의 1 t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플러스 200분의 1 t의 제곱. 자, 이렇게 우리가 단위 종가 함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또 예제 2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위 종가 함수 스몰 at가 1 플러스 t 제곱이라고 했을 때에 자, 실이율이 30%가 되는 해를 한번 구해보라. 자, 그랬답니다. 자, 우리가 세오롬 1에서 본 바와 같이 실이율, n차 넘도의 실이율 in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단위 종가 함수를 이용했을 때는 스몰 an 마이너스 am 마이너스 1을 스몰 am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요놈을 우리가 다시 적어보면 자, 단위 종가 함수 at에서 요 t 대신에 n을 집어넣으면 자, 스몰 an은 1 플러스 요놈이 n 제곱이 되어지고 자, 스몰 am 마이너스 1은 자, 1 플러스 m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어지죠. 자, 그리고 분모는 1 플러스 역시 n-1의 제곱이 되어지겠죠. 자, 요 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요 놈을 분모를 먼저 전개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 자, 요 놈이 플러스 뭐가 된다? 2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1 플러스 n제곱에서 요만큼을 뺀다는 것은 자, 요 가로 안이 요 분모와 똑같죠. 그렇죠? 빼버리면 그러니까 1 플러스 n제곱에서 n제곱 빼기 2n 플러스 1을 우리가 n제곱 빼기 2n 플러스 1을 빼버리면 n제곱 빼면 없어지고 요 빼면 요놈이 2n 되어지고 자,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1이 되어지겠죠. 자, 요게 우리가 n차 넘도의 실이율인데 여기서 그 실이율이 30% 즉 요놈을 10분의 3이라고 우리가 둘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곱하면 3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6은 자, 2n 마이너스 1에다 10을 곱하면 20n 마이너스 10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3n제곱 마이너스 자, 26n 자, 플러스 16은 뭐가 된다? 이놈이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걸 인수분해 보면 자, 1하고 3이 오고 자, 요놈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8하고 2가 오면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n값은 8 또는 3분의 2인데 자, 우리가 요 n은 자연수니까 3분의 2는 되지 않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값은 8이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실이율이 30%가 되는 해는 우리가 8번째 해에서 실이율이 30%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 교재 데피니션 2에 보니까 단위 형가 함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보면 단위 종가 함수하고 요 단위 형가 함수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된답니다. 자, 그 정의를 보니까 일단 단위 형가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t년 후 1원이 적립되기 위해 현재 투자되어야 하는 금액을 우리는 단위 현가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단위 종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단위 종가라고 했을 때는 1원을 t년 동안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에 발생하는 원리 합계를 우리는 단위 종가라 한다겠죠. 근데 이제는 t년 후에 돈이 1원이 적립되기, 즉 t년 후에 종가가 1원이 되기 위해
현재 얼마를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얼마를 우리는 단위 현가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이 단위 현가를 T에 관한, 즉 투자 기간에 대한, 투자 기간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단위 현가 함수라고 하고, 단위 현가 함수는 우리가 단위 종가 함수의 인 AT의 스몰 AT의 그쵸 역수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왜 역수인지를 우리가 한번, 단위 현가 함수는 단위 종가 함수의 역수와 같다는 것은 왜 그런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요 단위 현가를 자, 우리가 요 X라고 이렇게 한번 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X1을 우리가 그죠? T년 동안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생기는 원리학계, 즉 종가는 얼마냐고 하면, 자, X 곱하기 우리는 A의 요놈이 T가 되어진다는. 자, 요게 지금 뭐죠? 1원을 우리가 T년 동안 그쵸? 투자를 했을 때에 생기는 종가, 즉 원리합계죠. 그럼 X1은 우리가 1원을 투자해서 생기는 이 단위 종가에다가 요 X를 곱하면 X1을 우리가 T년 동안 투자했을 때 생기는 원리합계죠. 그런데 우리는 요 원리합계 금액이 뭐가 된다? 1원이 되는 거죠. 1원. 그리고 요놈을 우리가 1이라고 두게 되면 우린 여기에서 X, 즉 단위 현가 X라고 하는 것은 결국 AT를, 즉 단위 종가 AT를 우리가 양변을 단위 종가 AT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결국 X는 A의 T의 마이너스 1승이 되어진다라고, 즉 AT의 역수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또 여기서 우리 여러분 참고로 하나 둘 것은 요거도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소위 현가율 V라고 있는 건데, 자, 요 놈은 복리로, 자, 복리로, 자, 1년 후 1원의 현가. 자, 우리가 복리로 1년 후 1원의 현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가율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보통 표시는 우리가 요 V로 표시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리로 1년 후 1원의 현가라고 하는 요것을 우리가 요 단위 현가 함수로 우리가 표시를 해보면, 자, 우리가 T년 후에 1원이 적립되기 위한, 자, T년 후 1원이 적립되기 위한 현재 투자되어야 된 금액을 우리가 단위 현가라고 했는데, 단위 현가 함수는 그쵸 A의 T의 역수로 이렇게 표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복리로 1년이니까 이 T 자리에 일단 1을 집으면 되겠죠. 그래서 A의 자 1의 역수인 자 A의 1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요 놈은 우리가 결국 1 플러스 i라고 하는 요 놈이 뭐다? 마이너스 1승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A의 1이 뭐냐라고 하면 A의 1이 1 플러스 i의 1승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놈을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는 뭐다? V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요 놈을 우리는 현가율이라고 읽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1승은 V로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요 놈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1 플러스 i 분의 1이라고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그쵸? 결과는 우리는 간단하게 이제 앞으로 V라고 표시하자고 지금부터 약속을 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소위 이제 단위 현가 요놈을 복리 일대하고 단리 일대하고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복리를 적용했을 때의 이 단위 현가 X라고 하는 것은, 자, 요놈은 A의 지금 T의 역수죠. A의 AT의 역수죠. 자, 그러면 요놈은 우리가 복리니까 우리는 요놈은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1승인데, 요놈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 마이너스 t승이죠. 마이너스 t승인데, 자,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1승이 우리가, 그쵸, v라고 표현한다 했으니까, 요놈은 v의 t승.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1 플러스 i의 자, 마이너스 1승을 우리는 뭐다? 현가율 V라고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단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자, 단리를 우리가 표현할 적에는 결국 요놈은 1 플러스 ti 분의 요놈 뭐다? 1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예제 3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4년 후 1,000만 원이 적립되기 위해 현재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가 그 금액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4년 후 1,000만 원의 그쵸? 현재 가치, 즉 현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현가는 우리가 이렇게 대문자 PV라고 이렇게 많이 표시한답니다. 자, 현가는 자,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T년 후 1원이 적립되기 위한 그쵸? 현가, 즉 단위 현가가 AT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적립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1,000만 원이 10의 몇 승이죠? 10의 7승이죠. 10의 7승 곱하기 A의 자, 마이너스 1승 요 T 자리에 우리 뭐가 들어갑니다? 4년이니까 요 4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요게 지금 복리니까 A의 4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1 플러스 지금 이율이 5%죠. 0.05 요 놈이 뭐다? 지금 마이너스 4승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10의 7승 곱하기 1.05의 마이너스 4승 요걸 우리가 곱해주면 그쵸? 여러분이 계산해보면 대략 822만 7,024원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822만 7천원 정도를 지금 예금하면 4년 뒤에 약 1,000만 원의 돈이 적립되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이 요 예제 3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제랍니다. 자, 물론 요 이율은 실이율이랍니다. 실이율 5% 복리로 우리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실할인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실이율의 개념하고 실할인율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기간 끝점에 대한 이자의 백분율을 실할인율이라고 한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오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선생님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요만큼의, 요게 돈을 우리가, 요만큼의 돈을 우리가, 기초에 이만큼의 돈이 있었는데, 자, 요만큼의 이자가 붙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만큼의 이자가 붙어서 기 말에 이만큼의 금액이 되었다 칩시다. 그러니까 지금 요 한 칸만큼이 선생님 빨갛게 칠하는 요 한 칸만큼이 뭐다? 그쵸? 이 기간 동안에 지급된 이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실할인율 D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D라고 하는 것은 이 기 말에 그쵸? 요 기 말에 발생하는 요 원리합계 즉 종가 기 말에 여기 주어진 요 종가 이만큼 이 전체에 대한 요 이자가 차지하는 그쵸 비율 요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요게 바로 뭐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실할인율이라고 이러면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우리가 요놈이 실 아니고 실이율의 I는 뭔가 I는 지금 요 기간의 기초 그쵸 기초 금액 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요 기간의 원금에 해당되는 즉 여기서 말하면 이만큼 요 원금에 대한 뭐다
요 이자의 비율. 그러니까 처음에 이만큼의 돈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났을 때에 이자가 얼마 붙었는가? 처음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실이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슨 말이겠죠? 실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말에, 그렇죠? 1년 동안 지났을 때에 요 발생한 이 원리 합계에 대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기간 끝점에 대한 이자의 백분율은 요놈이 실할인율이고, 그러니까 요 기간 끝점 요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 실할인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초 금액에 대한, 그렇죠? 쉽게 요러면 기간의 시작점에 대한 이자의 백분율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뭐다? 그렇죠? 실이율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실이율 또는 실이자율이라고 불리우는 요 I는 기초 금액에 대한, 그렇죠? 이자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실할인율은, 그렇죠? 요 기말의 주어진 요 원리 합계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 금액 입장에서 요 놈은 뭐가 된다? 요 놈의, 그쵸? 1년 뒤에 생기는 요 금액에 대한 요 놈이 일종의 뭐다? 현가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원리 합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돈을 1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에 기초 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은 우리가 실이율, 기말 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은 실할인율.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만약에 1년 뒤에 우리가 이만큼의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지금 입장에서 돈을 우리가 미리 1년 땡겨 받는다고 하면 얼마만큼? 그렇죠. 요 이자만큼 떼고 난 요 금액만큼을 우리가 수령할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놈에 대한 요 놈은 우리가 실이자율이라 하고, 요 놈에 대한 요 놈은 우리는 뭐다? 실할인율. 그러니까 결국 요 할인율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뗄 것인가, 그 떼어내는 비율을 묻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이, 여기에서는, 그쵸, 할인율의 개념은 우리가 뒤에서 우리가 미래에 받을 금액에 대해서 얼마의 돈을 공제를 하고 현재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우리가 미래에 100만 원을, 우리 1년 뒤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금 그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100만 원 다 주진 않겠죠. 그러면 얼마만큼 뗄 것인가? 그렇죠. 얼마만큼 할인, 즉 디스카운트를 할 것인가? 그렇죠. 그 비율을 우리가 실할인율이라는 요 개념으로 표현한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닥치고 외우면 안 되고 실할인율하고 실이율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 보통 우리가 실할인율 지금 D라고 표현하는데, 이 D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한 기간, 즉 여기서 1년이 합시다. 1년이 지났을 때에 이 원리합계인 요 A1에서, 자, 요 놈을 우리가 1년의 원리 종가 내지는 원리 합계에서 우리가 이 원금 A0를 빼게 되면 요 분자가 이자죠. 그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기말 금액에 대한 요 이자의 백분율, 요 놈을 우리는 실할인율이라고 D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요 D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1 플러스 I분의 I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A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I에, 자, 1 플러스, 우리가 복리로 생각했을 때 1 플러스 I, 요 놈이 1 플러스 I, 그리고 요 놈이 1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요 놈은 1 플러스 I분의 뭐가 된다? I가 되어지는 거죠. 저 우리가 달리로 생각해도 여기다 1 플러스 1 곱하기 I나 1 플러스 1 곱하기 I나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차 처음 1년은 달리나 복리나, 그렇죠? 같은 결과죠. 그렇죠? 어쨌든 T라고 하는 것이 1 플러스 I분의 I로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 놈을 1분의 D로 보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전개를 해버리면 I는 D 플러스 DI가 되어지고, 여기에서 요 놈을 이항시키면 1-DI라고 하는 것은 D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요 실이율 I를 할인율로, 실할인율로 표현할 때는 1-D분의 D가 된다는 사실. 자, 여러분들이 요 사실도 아주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할인율 D는
1 플러스, 그쵸, 이율분의 실이율분의 실이율인데, 요, D가 요렇게 우리가, D가, 그쵸, 정의에서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이율을 우리가 할인율 D로 표현할 때는, 이제 I는 1-D분의 D가 되어진다. 요 사실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그럼 우리는 요것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우리가 단위 종가를 우리가 아까, 자, 앞에서 A의 요놈을 우리가, 자, T라고 표현한다. 그죠? 자, 특별히 T년을 우리가 N이라고 합시다. 자, N년 후 단위 종가는, 자, A의 N이죠. 그죠? 그러면 요 A의 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놈 우리가 복리로 생각했을 때에 요게 1 플러스 I의 뭐가 된다? 요놈이 N승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금방 요 I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단위 종가를 여러분들이 실이율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만은 종가를 우리가 할인율을 이용해서 계산할 때는, 즉 D를 이용할 때는 요 I 대신에 1-D분의 D가 대입한 이런 모양이 되어지겠죠. 자, 그럼 요 가로 안을 우리가 통분해 버리면 1-D분의 요놈이 뭐가 된다? 1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단위 종가를 우리가 실할인율을 이용해서 계산할 적에는 결국 1-D의 마이너스 N승. 자, 요거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우리가 단위 종가를 우리가 실이율로 계산할 때는 우리 요렇게 하면 되겠죠. 실할인율로 계산할 때는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실할인율이 0.5% 라고 했을 때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자, 4년 후 우리가 단위 종가를 계산해 보라 하면, 즉 A4를 계산하라고 하면 1-0.5에 요놈을 마이너스 4승, 요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단위 형가, 즉 A의 마이너스 1승 N, 자, A의 N의 역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 자, 그러면 요 단위 형가 요놈의 의미는 1원이, 그쵸, N년 말에 1원이 적립되기 위해서 현재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가. 자, 즉 N년 뒤에 종가가 1원이 되려고 하면, 그쵸, 우리는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가. 그게 지금 우리가 단위 형가죠. 1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투자해야 돈이 얼마인가. 요게 지금 단위 형가인데, 자, 요 단위 형가는 우리가 아까 말한 이 단위 종가의 역수라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놈은 1 플러스 I의 지금 뭐다? 마이너스 N승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놈하고 요놈이 지금 정확하게 요놈은 요놈의 역수니까 요놈을 역수를 취하면 되죠. 그래서 1-D에 이게 마이너스 N승 역수 취하면 N승이 되어지겠죠. 아하. 그래서 우리가 단위 형가라고 하는 요 AN승의 역수인 A의, 그쵸, N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놈을 실할인율로 계산할 때에는 1-D에 뭐가 된다? N승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역시 할인율, 실할인율 0.5로 단위 형가, 그쵸, 4년 뒤에 1원이 적립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이렇게 우리가 복리로 적용, 물론 복리입니다. 복리로 적용했을 때는, 그쵸, 형가가 얼마 되는가, 단위 형가가 얼마가 되는가라고 물으면 우리는 1-0.5의 몇 승이다. 그쵸, 4승.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이런 게 수요로 미를 보니까, 자, N차 년도 실할인율, 자, DN을 우리가 계산하는 요 식을 보여주고 있죠. 자, 실할인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죠? 여기서 말하는 기말 자산에 대한 그 이자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겠는데, 특별히 여기 N차 년도니까 N차 년도 말의 종가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기말 N차 년도에 우리가 종가는, 즉 기말 자산은 라지 A의 N이 될 것이고, 이자 지급액은 라지 AN에서, 자, 기초 자산 내지는, 그쵸, M-1차 년도의 기말 자산에 해당되는 요 AM-를 빼주면, 자,
요 분자 부분이 이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요 an-1 an에다가 식을 대입하면 요놈이 또 이렇게 변형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한번 해봤죠. 자, 그러면 이제 요놈 우리가 복리 단위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n차 년도 실할인율 dn을 우리가 이렇게 복리로 계산했을 때, 자, 요 실할인율 dn을 복리로 계산해 보면, 자, 요 스몰 an 대신에 우리는 1 플러스 i의 n승을 대입할 수 있죠. 자, 요놈 대신에 1 플러스 i의 n승. 자, 1 플러스 i의 n-1승.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고 할 수 있답니다. 우린 여기에서 요놈을 이제 약분을 해주면, 자, 요렇게 약분을 해주면, 분모의 1 플러스 i. 자, 요 부분이 1 플러스 i. 자, 여기에서는 1이 남았죠. 자, 그래서 결국 1 플러스 i에서 분의 1 플러스 i에서 1을 빼면 요놈이 i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자, 요 1 플러스 i분의 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다? 자, 실할인율 d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복리로 우리가 n차년도 실할인율을 조사해 봤더니 우리가 기본값으로 주어진 실할인율 d하고 요 n차년도 실할인율은 그쵸, 변동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리인 경우는 요 n에 관계없이 요 실할인율은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뭐 1년차 년도 실할인율이나 아니, 2년차 년도 실할인율이나 3년차 년도 실할인율이나 요 n의 값의 상관없이 항상 d로서 일정하다는 것을. 자, 뭐인 경우에? 복리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단리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자, 요 단리로 우리가 요놈을 dn을 생각했을 때는, 자, 요 분모값 대신에 우리는 1 플러스 ni를 대입할 수 있고, 요놈 대신에 1 플러스 ni, 자, 1 플러스 n-1i, 자, 이렇게 되어지죠. 결국은 요놈은 1 플러스 ni분의, 자, 요 분자를 적용하면 요놈이 i가 되어지기 때문에 단리인 경우에는 요 n값이 크면 클수록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죠. 그럼 이 전체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단리인 경우는 요 n차노 실할인율이 요 n값이 점점점 커지면 이 전체 값은 점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n에 관한 무슨 함수다? 감소 함수가 되어진다는 것.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이율에서도 복리인 경우에는, 그죠? 이율의 변동이 없죠. 그죠? 그러나 단리인 경우에는 우리가 역시 변동이 있었다는 걸 봤죠. 자, 실할인율도, n차는도 실할인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이 기간 n에 관계없이 복리인 경우는 실할인율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예제 4번 문제와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3년 후 100만 원이 적립되기 위한, 그쵸? 현가를 구하려겠는데, 이제 주어진 조건이 할인율이 주어졌죠. 그쵸? 자, 할인율이 복리로서 지금 할인율 5%를 우리가 조건으로 줬답니다. 자, 그러면 요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 현가를 계산하라고 하면, 자, 100만 원이니까, 그죠? 10의 6승이라고 쓰면 되겠죠? 곱하기 우리는, 자, 현가죠, 현가. 현가를 우리가 표시하는 것은, 자,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표시하면 되겠죠? 요렇게. 그리고 요 놈을 우리가 특별히 할인율 D로 표시할 적에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기를 요 놈을 1-D의 요 놈이 n승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러면 요 놈이 10의 6승에다가 지금 3년이니까, 그죠? 3년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다? 3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므로 10의 6승에다가 자, 요것은 우리가 여기다 n 대신에 3을 집어넣고 d 자리에 0.05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1-0.05의 3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요놈은 10의 6승 곱하기 결국 0.95의 3승이 되어지고, 요놈을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85만 7,375 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85만 7,375원을 은행에 적립하면 할인율 5% 복리로 3년 뒤에 우리가 100만 원을, 그쵸? 원리합계 금액 100만 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두 번째. 자, 예제 5번을 보니까 100만 원을 할인율, 그쵸? 0.1로 펀드에 3년 투자했을 때의 종가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뭐다? 지금 원리합계, 즉 종가를 구하는 거죠. 근데 조건이 지금 할인율이 주어졌죠.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단위 종가, 자, 요 AN을 할인율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인율을 D를 이용해서 구할 적에는 우리는 요 놈의 역수값인 1-T에 마이너스 N승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원을 우리가 1원에 대한 원리합계가 이만큼이라고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한 원리합계는 우리가, 자, 100만 원에 대한, 자, 3년이죠, 3년. 100만 원에 대한 3년의 원리합계를 우리가 라지 A3이 냈을 때 요놈은, 자, 10의, 자, 6승 곱하기 3년이니까, 그쵸? A의 3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 A의 3이라고 하는 것이 할인율을 이용해서 요 N 대신에 지금 3이 들어가면 되니까 1-T가 지금 0.1이죠. 0.1. 그리고 요 N 자리에 3이 들어가면 요놈이 마이너스 3승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요놈은 10의 6승 곱하기 지금 0.9의 3승분의 1 이렇게 되어지고, 요놈이 0.9를 3승하면 0.729분의 요놈이 10의 6승이 되어지고, 여러분 요놈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37만 742 약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할인율 0.1로 펀드에 3년 동안 투자하면 그 원리합계 금액, 즉 종가가 이렇게 137만 1,742원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또 예제 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0만 원을 펀드에 10년 동안 연간 실이율 5%로 가입하고, 또 50만 원을 연간 실할인율 D로 10년 동안 다른 펀드에 가입했다. 이때 두 펀드의 이자가 같다면, 자, 요 이자가 같다라고 했을 때에 요 연간 실할인율 D는 얼마인지를 구해보라 하겠는데, 자, 이율하고 할인율은 둘 다 복리로 우리가 적용해보라. 자, 그래 야겠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100만 원을 펀드에 10년 동안 연간 실이율 5%로 가입했을 때의 이자가 얼마 붙는가는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자, 요 첫 번째 펀드에 100만 원에 대한 이자. 자, 요 이자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100만 원, 즉 10의, 자, 6승. 자, 요 10의 6승을 몇 년 예금한 거죠, 그죠? 10년 동안 실이율 5%로 우리가 예금했을 때 원리합계는 10의 6승 곱하기 1 플러스 0.052 몇 승이다? 10승이죠. 자, 요 놈에서 원금 100만 원을 빼게 되면 요게 뭐가 된다? 그쵸? 이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10의 6승을 공통으로 묶어내면, 자, 요 가로 안 부분이 1.05가 되어지니까 그놈의 10승 마이너스 1. 자, 요 놈을 우리는 기억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 50만 원을 연간 실할인율 D로 10년 동안 펀드에 가입했을 때에, 자, 발생하는 이자가 얼마인가? 자, 두 번째 우리가 펀드의 이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50만 원은, 자, 5 곱하기 10의 우리가, 자, 이렇게 5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5의 5승. 자, 50만 원을 10년 동안 예금했을 때에, 그쵸, 원리 합계는, 즉 종가는
여기다가 A10을 곱하면 되죠. 자, 요 놈이 원금. 요 놈을 1원을 10년 동안 우리가 펀드에 가입했을 때에 받는 그쵸, 원리학계 종가죠. 요 놈에서 우리는 요 놈에서 원금인 50만 원을 빼버리면 요 금액에서 원금 50만 원을 빼버리면 이게 뭐가 된다? 이자가 되어지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 A10을 우리가 이제 계산할 적에 주어진 조건이 실할인율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실할인율로 A10을 계산할 때는 1-t의 요놈 10승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1-t에 뭘로 계산한다? 자, 여기 마이너스 빠졌죠? 마이너스 10승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따라서 우린 여기에서 자, 50만 원인 5 곱하기 10의 5승을 공통으로 묶어내면 자, 요 부분이 지금 1-t의 마이너스 10승이 되어지고 요 부분이 이렇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요 놈을 우리가 니은이라 했을 때에 지금 두 이자가 서로 어떻다? 같다는 게 존재 조건이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을 우리가 같다라고 두면 자, 요 10의 6승하고 5 곱하기 10의 5승을 약분하면 요게 2가 여기 남겠죠. 그래서 2 곱하기 자 1.05의 10승 빼기 1은 요놈 1-t의 마이너스 10승 빼기 1과 같다라고 둘 수 있죠. 그래서 이건 푸는 건 얘는 풀 수 있겠죠. 풀어버리면 여기서 우리 D라고 하는 값은 0.0782 자, 요렇게 우리가 계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이 보험 수학을 잘 할 수 있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이런 방법이 뭐냐 하면 대부분 여러분 학생들이 정확한 정의와 개념을 충실하게 공부하지 않고 바로 문제를 달려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답니다.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이 각 정의와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하고 나서 우리의 실전 문제라든가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강의를 듣고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해주시면 사소한 것도 모르면 여러분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연구원들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그 답변을 아마 신속하게 해줄 거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